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8월 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부터 5일까지 이 여름 휴가를 떠났죠. 자,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 20%대, 지지율 20%대가 무너져서 28%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 안에서 일대 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또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여론조사가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교통방송 의뢰로 조사를 한 건데 긍정평가,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28.9% 또 20% 됩니다. 부정평가가 68.5%, 긍정이 3.3%포인트 내려가고 부정이 4.0%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지난 주 초에 제가 전에 들었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 바닥을 찍고 반등 조짐이 있다. 아니면은 이 하락세가 멈췄다.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잇따라 나왔었죠. 이 갤럽에서도 지지율 하락이 멈췄다. 그 전주에 그렇게 조사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RN서치, 또 전국지표조사 이런 데서는 오히려 올라가는 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자 그런 현상까지 나왔는데 지난주 화요일 오후죠. 화요일 오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받은 텔레그램 문자를 국회에서 노출을 했습니다. 의도적인지 실수인지 어느 쪽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자 내용 자체가 부담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죽하면 그랬을까 못할 말 한 것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문자가 노출이 되고 나서 대응하는 모습, 권성동 대표가 대응하는 모습, 또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은 또 지방을 다니면서 계속 뭐 양두구육 이런 식으로 또 비판을 하는 이런 내부 분란이 일어나는 모습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또 갉아먹었습니다. 까먹었죠. 국민의힘 안에서 그렇게 되니 지난 주말에 들어가기 전에도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여론이 막 일어났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이 32명이 연판장까지 돌리면서 권성동 사퇴해야 된다. 이때 사퇴는 직무대행 사퇴죠. 초선 의원들은 직무대행, 당대표 직무대행 사퇴를 요구를 했는데 이 권성동은 지금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었죠. 원내대표와 대표 직무대행. 그런데 직무대행만 사퇴하라고 하니 권성동이 오케이 사퇴하겠다 그것은. 그런데 원내대표는 가지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원내대표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계속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주말에 결국 권성동은 직무대행직을 사퇴를 했죠. 그런데 당초에는 이 문자 노출 파문이 일어나서도 권성동은 이 직무대행도 사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자, 그런데 최근에 보여준 권성동의 여러 가지 행태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 그래서 결국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종료시키고 비대위로 가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나왔다. 자, 그런 말들이 지금 정가에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정치권에 입문할 때 강릉 외가의 친구죠. 권성동에게 많이 의지를 했지만, 의존을 했지만은 결국은 권성동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리스크가 돼서 돌아온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일단 이 수습을 위한 정리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직무대행 체제로 가게 되면은 6개월 후에 또 이준석이 징계 기간을 끝나고 복귀를 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또 분란이 더 일어날 수가 있는데 아예 이번에 이것을 기회로 해서 직무대행 체제를 종료시키고 비대위 체제로 가서 조기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지도부, 강력한 지도부를 선출을 해서
그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도 맞추고 또 민주당 어차피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었을 텐데 8월 28일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자 그런 지도 체제가 들어설 수 있는 계기도 된다. 이 지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징계를 받는 상황에서 직무대행이 사퇴를 하고 또 최고위원들이 줄 사퇴를 하고 사상 초유의 일이죠. 그래서 당은 당규를 놓고도 상당히 해석이 다 다릅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혼선을 뛰어넘어서 국민의힘이 새로운 지도 체제를 강력한 지도부를 구성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되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그런 생각까지 다 했겠죠. 이 참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권성동에게 이진복 정무수석을 시켜서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 권성동을 만나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 언론에서 그런 그 취지의 보도가 있었지만은 가장 크게 보도한 데가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당이 지지율 갉아먹는다 판단, 권성동의 윤심을 전달한 듯, 윤석열 대통령이 윤심을 전달한 듯하다. 당이 지지를 갉아먹는다. 특히 그동안 신뢰를 했던 이준석 이 징계를 당하고 나서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는 말이 있었지만은 권성동이 독대를 해서 본인이 직무대행 체제를 한번 이끌어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당의 의견을 모아서 하라 이렇게 해서 직무대행 체제로 갔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권성동의 실책이 계속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로든 대통령 의중이 권성동 대행에게 전해졌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통령실은 이진복 정무수석 등을 통해서 비대위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권성동은 이번에 이 문제뿐이 아니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처음에 금수완박, 덜컥 합의한 것도 그렇지만 가장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것이 민주당이 설치한 대통령실 사적 채용 프레임이죠. 사적 채용 프레임. 그런데 그것을 해명한다고 하다가 권성동이 9급 공무원인데 뭘 그러느냐. 7급으로 해달라고 장제원에게 압력을 넣었다. 그런데 9급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역풍을 맞았죠. 자, 거기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부글부글 했겠지만 그 문제로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권성동이 윤석열 대통령을 경로하게 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문자 메시지가 노출이 됐죠. 그런데 문자 메시지가 노출이 된 상황에서 바로 그 다음날 울산에서 정조대왕함 진수식이 있었습니다. 그 울산에 갔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왕복을 한 전용기에 권성동이 같이 탔는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에게 격려하면서 고생했지 이렇게 격려하면서 힘을 실어줬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분노를 했다는 겁니다. 분노를 했다. 지금 경향신문이 분노했다는 이야기도 계속되고 있다 하는데 어쨌든 좀 황당해 했겠죠. 권성동의 언론 플레이에 좀 황당해 했을 겁니다. 분노도 했을 수도 있고 격려했을 수도 있고 애초에 권성동 대행이 직무대행 체제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윤심을 이용을 했다는 비판도 나왔었죠. 그때 본인이 독대를 해서 마치 윤심의 허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의 기내 대화까지 직무대행 체제를 연장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그래서 당초에 이준석이 검찰에 대한 송치가 결정이 되면은 그때 비대위 논의를 시작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앞당겨졌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그때 이 전용기, 대통령의 전용기 국내에서 다니는 전용기는 해외 나갈 때 그 큰 민간 항공사에서 전세를 해서 전세를 가져와서 대통령 전용기로 만든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한 뭐 300인 정도가 타는 아주 큰 비행기고, 국내 다니는 거는 공군 비행기입니다. 공군 2호기. 자, 어쨌든 그 비행기 한 30명 정도가 정원인데, 울산에 왕복을 하면서 국회의원 중에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여기 같이 탔고, 김기현, 박성민 의원, 이 사람 둘은 울산의 지역구라서 같이 탔죠. 그게 박형수 원내대변인이 같이 그 동승을 했는데, 왕복 40분씩 한 80분 동안 대통령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거기 가면 대통령 공간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도 있고 이렇게.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비행기가 서울에 도착하고 나서 갑자기 언론에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에게 며칠 혼났겠네. 이 문자 메시지 때문에. 고생했다. 문자 때문에 언론의 기사가 계속 나가서 혼나지 않았느냐. 해프닝인데 고생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취재원이 동성했던 모 의원에 따르면 이렇게 됐는데, 그 모 의원이 권성동이라는 거죠. 권성동 본인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 자, 이런 분석이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당황해하고 또 화를 냈다. 자, 그래서 이제 권성동에 대한 지지는 철회를 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자, 이런 지침을 내렸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실제 저도 취재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오늘 이 윤심의 작용을 크게 싣고 있는데, 한겨레 신문은 좀 비판적입니다. 비대위가 대통령 뜻, 비대위로 가는 것이 대통령 뜻이다. 이것을 전해 듣고 권성동이 사퇴했다. 그래서 당 흔드는 윤심. 자, 이렇게 한겨레 신문 진보 성향 언론이죠. 이렇게 제목을 뽑았지만, 당을 정비하는 거죠. 여당, 집권당을 정비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세 축이 대통령실과 내각, 그리고 집권당이죠. 집권당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제 역할을 못하면은 대통령이 과거처럼 여당의 총재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방향을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에게 나중에 다 책임이 돌아가는, 국정 운영이 잘못되면 책임이 돌아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당이 제 역할을 못하면은 대통령이 일정 부분 교통정리를 하는 게 맞죠. 그것을 흔든다. 이렇게 한겨레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겨레도 뭐 윤심이 당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전제를 했지만, 어제 있었던 어제 그 주말 사이에 있었던 그 긴박한 상황들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29일 배현진 최고위원 사퇴, 그리고 비대위 전환을 요구하는 32명의 초선 성명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권성동은 직무대행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주말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이진복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다. 이 취재의 말을 듣고 결국 직무대행에서 물러날 결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친윤계의 일사불란한 움직임도 윤심과 무관하지 않다. 윤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대변인 지낸 배현진 최고위원이 29일 처음 최고위원을 사퇴를 했죠. 그리고 정무특보를 지낸 박수영 의원은 이 비대위 전환을 요구하는 32명 초선 의원 성명서를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친윤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현진 사퇴한 건 장제원 의원과도 얘기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그때 장제원 의원은 그 당시에는 비서실장이었고 배현진 의원은 대변인이어서 상당히 소통을 하는 관계죠. 그 여러 의원들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서 직간접적으로 비대위 밖에 해결책이 없다. 이 말을 들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윤심에 의해서 윤심이
집권 여당을 교통정리를 지금 하기 위해서 나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심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건 그대로 현실 같습니다. 현재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대위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당헌 당규성의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최고위원이 몇 명까지 사퇴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비대위원장은 누가 임명을 하느냐. 원래 당헌 당규에는 당대표나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지금 당대표 직무대행, 직무정지 상태죠. 권한대행은 없고 직무대행은 또 사표를 냈죠. 그러면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당대표가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누가 임명권자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일보 기사는 비대위 출범 요건 해석, 그리고 차기 전당대회 개최 시점, 이런 것도 지금 다 일단은 혼선이죠. 그리고 새로 뽑는 당 지도부가 이준석의 남은 임기까지만 할 거냐, 내년 6월까지 할 거냐, 아니면은 이것을 당헌 당규를 고쳐서 또는 이 전당대회를 조금 늦춰서 2년짜리, 2년 후에 총선 공천권도 가는 2년짜리 강력한 지도부를 내세울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논쟁들이 있습니다. 권성동 비대위 체제 공식화에 당헌 당규상 요건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자, 그리고 또 김용태 같은 경우는 김용태 또 정미경 최고위원 중에서 이 두 사람은 명분,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사퇴 안 하고 버티기. 이 두 사람은 이준석과 가까운 사이죠. 이준석의 당원권 6개월 정지로 촉발된 리더십 공백이 권 직무대행 체제를 거쳐 비대위로 기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최대 리스크는 집권 여당이라는 이런 지적도 나왔다. 자, 근데 집권 여당은 이제 정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권성동이 직무대행 그만두려면 원내대표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또 훈수도 합니다. 왜 원내대표를 사퇴해야 되느냐. 직무대행이 된 것이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됐는데, 그러면 직무대행을 사퇴하면 원내대표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혼선도 있고 논란들이 있지만은 국민의힘 내부 문제는 일단 방향은 큰 방향이 정해졌죠. 비대위로 가서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새 지도부를 선출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고 또 이재명과 대응을 하고, 자, 이런 큰 줄기는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 모든 이 국정 운영 난맥 또 지지율 하락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촛불 이야기도 나오고 또 대통령실에 대해서 사측청 프레임을 걸고 하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민주당뿐이 아니고 또 하나 있죠.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 비서실. 자, 그래서 동아일보는 오늘 일면 톱으로 대통령실까지 쇄신론이 강타했다. 자, 여당 지도부는 지금 줄사퇴했고 대통령실까지 강타했다. 사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대통령실이죠. 이 대통령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이 프레임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권성동은 직무대행 내려놓을 것,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 지금 물러났고 성일종 정책위원장도 직에 연연 안 한다. 정책위원장은 직에 최고위원회의 참석 멤버죠. 직에 연연 안 한다. 사퇴를 시사했고, 여당은 이러면은 이번 달 초에라도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것이다. 집권 두 달여 만에 지지율 28%까지 떨어지면서 대통령실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어제 조수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당은 물론이고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권 내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비서관, 구체적인 교체 대상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한 축인 내각에 대해서는 내각도 쇄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내각을 교체를 하게 되면 또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고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실, 지금 여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부터 취임 후 첫 휴가를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도 휴가 기간 중에 인적 쇄신을 포함한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뒤 8.15 강복절 대사면, 또 경축사, 또 그때 8월달 되면 취임 100일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조치들을 취하면서 국정 운영 동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수도 있다. 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도 오늘 여당 내부에서 윤 핵관도 이선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선으로 물러나야 된다. 대통령실, 정부도 전면 쇄신 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권 전체에 대해서 쇄신론이 확 번지고 있는데 지금 2달 반 만에 확 번지고 있는데 당장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여당이고 또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강력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비대위로 전환해도 윤핵관들이 전면에 있을 경우 새로워졌다는 이미지를 주기 힘들고 당이 대통령실에 끌려가는 이미지만 줄 수 있다. 그러니 윤핵관들도 이선 후퇴를 선언을 해라. 자, 이런 요구까지 본물처럼 번지고 있죠. 자, 이재명 민주당 당권 주자 지금 주말 동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그런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배소연 씨 별정적 5급으로 취업을 해서 성남시에서는 7급, 경기도에 별정적 5급으로 취업을 해서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수발을 든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카드 바꿔치기 결제, 카드깡을 할 때 그 개인 카드를 빌려줬다는 김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죠. 근데 그 김모 씨가 국군 기무사령부 간부였고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 때 성남 지역 담당하는 정보요원 역할을 했고 정보요원으로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 의혹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할 때는 경기도 산하의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비상임이사를 시켰다. 그리고 그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다. 이재명과 계속 연결이 됩니다. 또 이재명 가족의 가신이나 다름없는 배소연 씨가 수원에 빌딩을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 안에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한 김모 씨가 살고 있었다. 그래서 김모 씨가 단순 참고인이 아니고 거의 공범 혐의로 봐야 된다. 이 법인카드 사적 이용에. 자, 그리고 또 그때 성남시장 시절에 한 10년, 8년 동안 같이 정보요원으로 있었다면은 카드 유용 사건뿐이 아니라 다른 성남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장동, 복현동 이런 데 대해서도 뭔가 연루가 되어 있을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은 왜 단순히 참고인 자격이라면은 극단적 선택까지 했을까? 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상당히 의혹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처음에는 묵묵부답 기자들이 아무리 물어도 말을 안 했는데 주말에는 갑자기 바꿨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팩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서적으로 지지층에게 막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앙일보 사면 보시면은 이재명 참고인 사망, 김혜경 법카 의혹 참고인 사망.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경기도지사를 할 때 산하기관에 비상임이사로 들어갔고 그때 산하기관장은 본인의 측근이었고 또 이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이요 그때 동원이 됐고 또 본인이 배소연 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성남에서 변호사 생활을 할 때 그때부터 격리 담당 직원으로 있었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죠. 그런데 이 배소연 씨의 재산이 지금 한 50억 정도 된다. 그래서 이 재산이 과연 실소유가 누구 거냐 이런 말까지 막 나오는 상황에서 참고인 사망을 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 대표 후보죠.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나?
과거에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이재명 그 수사와 관련돼 있던 한 3명 정도가 2명의 극단적 선택을 하고 한 사람이 또 숨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자, 그것뿐이 아니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 법카 참고인 사망에 이재명이 한 말, 무당의 나라에서 무관한 날 엮는다. 무당의 나라. 무당의 나라에서 무관한 날을 엮는다. 자, 무당의 나라. 그때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막 그때 프레임을 씌웠던 주술, 이걸 다시 꺼낸 겁니다.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윤석열 대통령 관련 주술 논란을 겨냥해서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에게 엮는다. 그리고 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재명 후보가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딱 2가지입니다. 그 사람 죽음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무당의 나라에서 나를 엮는다. 자, 이재명 후보는 대선 때도 이렇게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황당한 그 변명을 계속 했었죠. 자, 근데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8월 28일 전당대회 전에 이번 달, 오늘부터 8월에 시작됐죠. 이번 달 중순에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으니 그것이 아마 이재명 후보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될 텐데 그 강도가 어떨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